혹시 최근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조금 높다고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아무 증상도 없고 몸도 멀쩡해 보이는데 의사가 지방간이 의심됩니다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가볍게 넘어가십니다. 아, 술 좀 줄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지방간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 방심하기 쉽지만 방치하면 간세포가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며 간경화나 간암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진행됩니다. 특히 지방간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아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단 음식을 좋아하거나 배가 나왔거나 운동이 부족해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죠. 나는 술 안 마시니까 괜찮다라는 생각, 어쩌면 지금 간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 간에도 지금 지방이 끼고 있을까요? 오늘은 지방간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무서운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당장 생활을 바꾸고 싶어질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간은 말 그대로 간에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쌓인 상태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간은 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전체 무게 5% 이하 정도만 지방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 비율이 5%를 넘어서면 우리는 지방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과 같습니다. 음식을 소화하고 영양분을 저장하고 독소를 해독하며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등 수백 가지 일을 동시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방이 과도하게 쌓이면 간세포의 공간과 기능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마치 깨끗해야 할 주방에 쓰레기 봉투가 점점 쌓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엔 큰 문제 없어 보여도 점점 요리를 할 공간이 사라지고 주방 자체가 엉망이 되죠. 지방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단순 지방간입니다. 말 그대로 지방만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염증이나 심각한 손상은 없지만 그대로 두면 문제는 시작됩니다. 둘째, 지방간염입니다. 지방이 쌓인 데다 염증이 생긴 상태로 간세포가 손상되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방치하면 섬유화, 간경화, 간암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간을 단순히 술 많이 마셔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술을 거의 안 마셔도 단 음식, 기름진 음식, 운동 부족, 비만, 심지어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같은 다른 질환 때문에도 생깁니다. 문제는 초기 지방간은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몸이 전혀 불편하지 않으니 난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기 쉽죠. 그런데 이렇게 방심하는 사이 간세포 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괜찮다. 혹은 간이 좀 안 좋아도 회복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이 오늘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간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지방간이란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정확히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지방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겉으로 아무렇지 않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아파 보이지 않고 피부색도 정상이고 배가 조금 나온 것 말고는 특별한 변화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 수치가 조금 높다는 말을 들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문제가 생겨도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이유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사이 간세포 속에서는 염증과 손상이 진행되고 회복 불가능한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초기 지방간은 간세포 안에 지방 방울이 차곡차곡 쌓이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특별한 불편감이 없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간세포가 손상되고
염증 반응이 나타나면서 지방 간염으로 악화됩니다. 이 과정이 계속되면 간세포가 섬유화되고 딱딱해지며 결국 간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간경화가 되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간세포가 파괴되고 흉터 조직이 생기면 그 기능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즉, 지방간은 단순히 간에 지방이 조금 낀 상태가 아니라 미래 심각한 간 질환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무서운 건 간은 상당 부분 손상돼도 겉으로 증상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피로감, 식욕부진, 복부 불편감 같은 증상은 이미 진행이 꽤 된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그때는 치료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혹시 지금 그럼 내가 지방간인지 어떻게 아나?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검진이나 정밀검사 없이는 지방간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론 멀쩡하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되는 겁니다. 지방간이 무서운 이유는 단 하나,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간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아무 증상 없어도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돌아봐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방간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보면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들이 조금씩 간에 부담을 주면서 지방이 쌓이게 만듭니다. 첫 번째 주범은 과도한 칼로리 섭취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위와 장에서 소화돼 포도당, 지방산, 아미노산 같은 영양소로 분해됩니다. 이 중 필요한 에너지를 쓰고 남은 것은 간에서 저장 형태로 바뀌는데 이때 지방으로 변환돼 간세포에 쌓이기도 합니다. 특히 하루에 필요한 열량보다 많이 먹으면 그 초과분은 지방 형태로 간에 보관됩니다. 내일 쓰겠지 하고 저장한 지방이 점점 창고를 가득 채우는 셈입니다. 두 번째 주범은 단 음식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케이크, 과자, 빵, 탄산음료처럼 단순당이 많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인슐린은 남은 당을 지방으로 바꾸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프럭토스과 당은 포도당과 달리 간에서 직접 대사되며 바로 지방 합성으로 이어집니다. 즉, 과일 주스나 시럽, 음료 속 과당이 간을 지방 공장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주범은 기름진 음식입니다. 튀김, 가공육, 버터, 크림 같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은 간세포 속 지방 방울을 키웁니다. 특히 트랜스지방은 간의 지방 처리 능력을 떨어뜨려 지방간 진행을 가속화합니다. 네 번째 주범은 운동 부족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소비되는 에너지가 줄어 남은 칼로리가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근육량이 적으면 혈당과 지방을 처리하는 능력도 떨어져 지방간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주범은 과음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분해될 때 지방 합성을 촉진하고 지방 분해를 억제합니다. 술을 자주 많이 마시면 지방간은 물론 간염, 간경화로 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여섯 번째, 동반 질환도 큰 역할을 합니다.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대사증후군 요소가 있으면 지방간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고 이 잉여 에너지가 지방으로 전환돼 간에 쌓이기 쉽습니다. 고지혈증 환자는 혈중 중성 지방이 높아 간세포에 지방이 더 쉽게 침착됩니다. 혹시 지금 본인 생활을 떠올렸을 때 이 중에 나랑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적어도 한두 가지는 해당됩니다. 그만큼 지방간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병입니다. 결국 지방간의 주범은 단 한 번의 폭식이나 술자리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생활 패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습관들을 하나씩 바꾸는 게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간을 그냥 간에 지방이 조금 끼어 있는 상태로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세포 속에 지방이 과도하게 쌓이기 시작하면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첫 번째 변화는 간세포 기능 저하입니다. 간은 영양분 대사, 해독, 담즙 생성 등 수백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지방이 세포 안을 차지하면 간세포가 제 기능을 수행할 공간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독소를 해독하는 효율이 떨어지고 혈액 속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으면서 피로감이나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염증 반응입니다. 지방이 많이 쌓인 간세포는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늘어나고 간세포가 손상되며 염증이 발생합니다. 이 단계가 바로 지방간염입니다. 문제는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간세포가 흉터 조직으로 대체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섬유화라고 부르죠. 세 번째 변화는 혈당 조절 능력 저하입니다. 간은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방간이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혈당이 잘 내려가지 않고 결국 당뇨병 위험이 커집니다. 즉, 지방간은 단순히 간 문제로 끝나지 않고 대사질환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네 번째 변화는 혈중 지질 수치 이상입니다. 간은 지방을 처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간이 되면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줄어듭니다. 이 변화는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같이 끌어올립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간경화로의 진행입니다. 지방이 쌓이고 염증과 섬유화가 계속되면 간 조직이 딱딱해지고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때는 피로, 황달, 복수, 출혈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간이식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으면서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지방간은 나이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10대, 20대에서도 충분히 나타납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간 재생 능력이 떨어져 회복이 훨씬 어려워진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결국 지방간은 조용히 하지만 전신 건강을 무너뜨리는 병입니다. 겉으로 증상이 없더라도 내부에서는 이런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이걸 아는 순간 관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지방간이 이미 있다면 그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드는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습관들이 너무 일상적이라 본인도 모르게 매일 반복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늦은 밤 음식 섭취입니다. 밤 10시 이후 먹는 음식은 활동량이 적은 상태에서 들어가 대부분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특히 야식이 기름지고 짠 경우 간에 이중 부담을 주게 됩니다. 혹시 나는 저녁을 일찍 먹으니까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그 뒤에 과자나 빵, 라면, 과일 같은 걸 먹는다면 결국 야식과 다를 바 없습니다. 두 번째, 단 음료와 주스입니다. 커피에 시럽이나 크림을 넣는 습관, 마트에서 파는 과일 주스, 에너지 음료나 탄산 음료는 프록토스 함량이 높습니다. 이 과당이 바로 지방으로 변해 간에 쌓이게 됩니다. 과일 주스니까 건강하겠지라는 생각, 지방간에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거나 TV를 보는 생활은 근육을 거의 쓰지 않게 만듭니다. 근육 활동이 줄면 혈당과 지방을 에너지로 소모하는 능력이 떨어져 남는 에너지가 간에 지방으로 쌓입니다. 특히 퇴근 후 피곤하니까 소파에 누워 몇 시간씩 TV를 보는 습관, 지방간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네 번째, 불규칙한 수면입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일정하지 않으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식욕을 조절하는 렙틴 그렐린 호르몬이 변합니다. 그 결과 폭식이나 야식으로 이어져 간에 지방이 더 쌓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잦은 음주입니다. 나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않으니까 괜찮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알코올은 소량이라도 간의 지방 대사를 방해합니다. 특히 일주일에 3에서 4회 이상 술을 마신다면 양이 적더라도 지방간 진행 속도가 빨라집니다. 여섯 번째,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인스턴트 식품에는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나트륨이 많습니다. 이 성분들은 간의 지방 처리 능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촉진합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린 습관 중 두세 가지 이상이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지방간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생활 습관은 단순히 지방간만이 아니라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까지 연쇄적으로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지방간을 관리한다는 건 특별한 치료를 받는 것보다 매일 반복하는 습관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습관을 바꾸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더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간 건강은 분명 좋아집니다. 지방간은 약 없이도 식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간은 재생력이 뛰어난 장기이기 때문에 손상이 심하지 않은 단계라면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입니다. 흰쌀밥, 흰빵, 국수, 떡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이 남은 당이 지방으로 전환돼 간에 쌓입니다. 대신 현미, 귀리, 보리, 퀴노아 같은 통곡물을 섭취하면 혈당 상승이 완만하고 식이섬유가 많아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두 번째, 단순당 줄이기입니다. 설탕, 시럽, 사탕, 과자, 아이스크림, 단맛 나는 음료는 간에 바로 지방을 쌓이게 하는 주범입니다. 특히 과당은 간에서만 대사되며 중성지방 합성을 촉진합니다. 과일은 하루 한두 개 정도로 제한하고 가능하면 통째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주스로 갈면 섬유질이 사라져 당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세 번째, 좋은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기입니다. 간세포를 재생시키고 간 기능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생선, 두부, 달걀, 콩류, 닭가슴살 등 지방이 적고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식품이 좋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지방간 염증을 줄이고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채소와 식이섬유 늘리기입니다. 채소와 해조류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많아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합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미역, 다시마 같은 식품은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쁜 지방 줄이고 좋은 지방 선택하기입니다. 버터, 라드, 마가린, 튀김기름 같은 포화트랜스 지방은 최소화하고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하세요. 이들은 간의 지방 대사를 돕고 염증을 줄입니다. 여섯 번째, 물 충분히 마시기입니다. 수분은 간이 노폐물을 배출하고 대사 과정을 원활하게 하는데 필수입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여러 번 나눠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혹시 지금 이걸 다 지키기는 힘들겠다 생각하셨나요? 맞습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씩 꾸준히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먹던 탄산음료를 물로 바꾸고 흰쌀밥에 현미를 섞는 것부터 시작해도 간 건강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장기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오늘부터 식탁 위에 올라오는 음식부터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은 인체에서 가장 강한 재생력을 가진 장기입니다. 손상이 있어도 원인이 제거되면 다시 건강한 세포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이라고 해도 아직 간경화나 간암 단계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간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있어도 배가 아프거나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 증상이 없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됩니다. 지방간이 심해지면 간세포 사이에 섬유화가 진행됩니다. 이때부터는
간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섬유화가 더 진행되면 간경화로, 그 이후에는 간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섬유화는 눈에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건강검진이나 초음파, 혈액 검사를 하지 않으면 자신이 어느 단계인지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젊으니까, 혹은 나는 술을 많이 안 마시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하지만 지방간의 주요 원인은 술뿐만 아니라 비만, 당뇨, 고지혈증, 운동 부족,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즉, 술을 안 마셔도 생활 습관이 좋지 않으면 지방간은 충분히 생깁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간은 원인을 제거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회복하면 수개월 안에 지방이 줄어들고 기능이 회복됩니다. 식단 조절, 규칙적인 운동, 금주, 체중 감량만으로도 간세포 속 지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기를 놓쳤다는 건 언제일까요? 바로 간경화가 시작된 이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손상된 조직이 정상 조직으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회복이 아닌 진행을 늦추는 관리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상이 없더라도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게 무조건 필요합니다. 간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무너집니다. 하지만 회복 또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한 끼 식사, 오늘의 운동, 오늘의 선택이 미래의 간 건강을 만드는 겁니다. 아직은 괜찮겠지라는 생각 대신 오늘부터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지방간 관리에 들어가는 것, 그게 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지방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셨나요? 지방간은 증상이 거의 없어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간세포가 조용히 손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와 해독을 담당하는 간은 손상이 누적되면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아직 간경화나 간암 단계가 아니라면 생활습관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방간을 관리한다는 건 특별한 약이나 시술을 받는 게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 움직임, 수면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간세포 속 지방을 줄이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결과를 만듭니다. 혹시 나는 술을 많이 안 마시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술을 전혀 안 마셔도 비만, 당뇨, 고지혈증, 운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이 지방간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누구나 주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간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아무 증상이 없어도 내년 혹은 그 다음 해에 간경화 진단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방간이 간경화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방법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